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미얀마가 말이죠. 이 인도에게 붙었다가 중국에게 붙었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인도에게 킬로급 잠수함 선물 받았던 미얀마가 1년 만에 중국으로부터 또 민급 잠수함 선물을 받는 뒤통수를 쳤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지금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기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매합니다. 수호이 35 수십 대를 사겠다는 건데, 수호이 35 그러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F-15I 그리고 F-16I 이런 4.5세대 전투기하고 수호이 35하고 진짜로 페르시아만에서 한판 붙는 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중국을 견제하라는 부탁을 받고 인도로부터 공짜 잠수함을 받아갔던 미얀마가 인도의 뒤통수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미얀마가 중국제 035B 민급 잠수함을 무상 인수해서 정식 취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미얀마가 지난주 중국 해군에서 운용하던 035B형 일명 민급 잠수함 한 척을 인수해서 미니에 키아우 흐틴이라는 한 명을 부여하고 해군 전투함으로 공식 취역시켰다고 네이발뉴스가 12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해군의 두 번째 잠수함이자 미얀마 해군이 두 번째로 공짜 획득한 잠수함인 이 잠수함은 1673년부터 1698년까지 미얀마를 통치한 퉁구 왕조의 왕미네 키아우 흐틴의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번에 미얀마가 인수한 잠수함은 어뢰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입니다. 중국이 1974년부터 약 25년에 걸쳐 4가지 파생형을 개발해 23척을 배치한 민급 잠수함은 현재 중국 해군의 9척, 방글라데시 해군의 2척이 남아있는 구형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 2100톤급의 디젤 전기 추진 방식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최대 300m의 심도까지 자망 가능하며 533mm 어뢰 발사관에서 최대 14발의 중어뢰 또는 잠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 구조나 기술은 033형 우한급, 즉 로미오급을 답습하고 있어서 현대전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이번 중국제 잠수함 인수는 올해 2월 중국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미얀마의 급격한 친중 블락 합류를 보여주는 이정표인데요. 불과 1년 전에 킬로급 잠수함을 중고로 넘겨줬던 인도, 미얀마의 배신에 뒤통수가 얼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급 잠수함. 이거를 지금 공식 취역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민급은 소련의 로미오급을 뺏긴 우한급, 그 우한급을 소폭 개량한 게 민급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할 때 그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척을 퇴역시킨 걸 아주 오래된 건데 지금 미얀마에게 공짜로 줬습니다. 바로 인도 좀 견제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얀마 바로 앞에 인도의 안다만 제도라고 하는 아주 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전투기 착륙할 수 있는 공항 지어놓고 여기에 전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그 안다만 제도 좀 견제 좀 해달라라는 뇌물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문제는 불과 1년 전에 인도가 자신들이 쓰다가 퇴역시키는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미얀마에게 줬습니다. 그것도 미얀마에게 중국 좀 대신 견제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말라카예요. 니들이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거기 중국 좀 얼쩡거리면서 중국 해군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줘 라는 뇌물 차원에서 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뒤통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쿠데타 해가지고 군부 지금 쿠데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잠수함, 킬로급 잠수함을 줬던 정부는 아웅산 수치 그 정부였고, 지금 중국이 민급 잠수함을 준 정부는 쿠데타로 군부독이 집권한 바로 그 군부 독재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얀마 정권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걔들 우리 몰라. 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양쪽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과 친인도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 미얀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원래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지는 수가 생긴다라는 연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년 혁명수비대와 국방군 예산을 올해 대비 2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와 S-400 방공 시스템을 긴급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군사력을 급히 보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동 정세가 정말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수호이 35 전투기, S-400 방공 시스템 긴급 도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 중이며 늦어도 2022년 1월 중에는 해당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을 인용해 에이비에이션 라인이 현지 시각 12월 26일 보도했습니다. 1월 중순경 모스크바에서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이 계약은 최소 24대의 수호이 35 SE 전투기와 최소 2개 포대 분량의 S-400 방공 시스템 구매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계약 규모는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수호이 35를 도입한 이집트의 사례를 볼 때 수호이 35 SE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대당 8,300만 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포대당 10억 달러 선인 S-400 미사일의 가격으로 미뤄볼 때 이란이 도입하는 수호이 35 SE 전투기의 숫자는 이번에 알려진 24대보다 두세 배 많은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호이 35 SE는 고출력의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한 AL-41F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대형기는 400km, 중형 전투기는 250km에서 탐지해 30개를 동시 추적하고 그 중에 8개를 동시 공격할 수 있는 어비스-E 레이더를 갖춘 고성능 전투기인데요. 이란의 수호이 35 SE는 이스라엘의 F-15I와 F-16I에게 대응하기 위한 방공 자산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 측에 최단기간 내에 주문 장비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공습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한 이스라엘과 그에 맞서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을 훈련을 하고 국방비를 2배로 늘린 이란의 행보에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제대로 된 무기를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호이 35 SE 그리고 S-400인데요. 이 S-400 굉장히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전에서는 검증된 바는 없고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계속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의 성능은 나올 것인가 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카탈로그 데이터가 워낙 뛰어나니까 400km 밖에서 대형 전투기는 폭격기, 공중급유기 이런 것들은 격추시킬 수가 있고 250km, 150km 이 정도에서 중소형 전투기까지도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수호이 35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것도 100억 달러 선에서 그리고 아주 빨리 줘, 최대한 빨리 줘 라는 특약을 붙여서 100억 달러면 10조 원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400 시스템 한 개 시스템 세트가 한 1조 원 정도? 그러면 이거 2개 세트를 사면은 한 2조 원 빼면 나머지 한 8조 원 정도를 이 수호이 35를 산다는 것인데 수호이 35를 가장 최근에 샀던 이 이집트 대당 8,300만 달러의 프로그램 코스트로 각종 장비, 교육훈련, 이런 것까지 다 무장 일부 다 이렇게 해서 스페어 파츠까지 해서 8,300만 달러에 샀거든요. 지금 이란은 좀 급하니까 무장을 더 많이 산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60대 정도는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60대 정도를 이 수호이 35를 딱 가지고 있으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동안 가졌던 이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는 UAE가 F-16 블락 60을 가지고 있죠. 있으니까 이란 공군 니들 완전히 껌이지 라고 생각했던 UAE 그리고 그 옆에 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F-15 또 이 유로파이터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란 공군 정도는 껌이지 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지금 긴급 탄약 예산 투입해가지고 의회에서 가결시켜서 미국으로부터 벙커버스터 막 도입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F-15I 4.5세대죠. 그리고 F-16I 4세대죠. 또 이 4.5세대로 막 개량했죠. 그리고 F-35 5세대죠. 이렇게 있는데 F-35는 지금 아직도 완벽한 전력화는 안 됐는지 이 실전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깨러 들어가면은 F-15I 그리고 F-16I가 될 텐데 이 수호이 35를 긴급 도입해서 이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버리면 과연 F-15, F-16I가 상대가 어떻게 될까? UAE가 지금 프랑스로부터 라팔 도입하는데
UAE는 라파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F-16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죠. 그래서 정말로 이 수호이 35를 도입을 하게 되면 중동 문제가 굉장히 미궁으로 빠져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란이 수호이 35를 도입했다라는 그 오피셜이 나오면 이란의 수호이 35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F-15I, F-16I가 전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공군의 백업 자산들이 있죠. 전자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백업을 받으면서 전투를 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이란에는 어떤 백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 또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누가 제공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연 중심 돌파를 해서 나탄즈 핵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수호이 35와 S-400이 있는데 라는 것들을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